명암이라는 것은 표암이 예술가이기 때문에 제가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우리가 살다 보면 좋은 게 항상 좋은 게 아니고 나쁜 게 항상 나쁜 게 아니죠. 예. 그래서 표암 강세왕이라는 인물 역시도 그가 자율적인 게 아니라 타율적인 거리두기의 삶을 몇 가지 측면에서 이루었지만 그것이 자기 어떤 존재론적인 부분이나 어떤 삶에 있어서 고독이라든지 또는 외로움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겠지만 또 그것으로 인해서 새로운 빛을 발견해 나가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하면서 이 강의를 마쳐보려고 하는데요. 제일 큰 것은 뭔가 하면 강세왕은 문화의 가치를 주목하였습니다. 지금 시대는 문화가 참 중요하게 인식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림과 기계 같은 경우는 신분이 낮은 그런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 사대부들이 할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나 표암은 그렇지가 않다. 사실은 실제로 이제 자기가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해보다 보니까 사실은 중요한 문화재, 우리 선조들이 이뤘던 중요한 문화재가 방치되고 또 어떻게 보면 문학이라든지 예술이야말로 우리 국가의 어떤 존재를 떠넘칠 수 있는 그런 존재이다. 사실은 우리 훌륭한 문학 작품 하나가 중국의 거대한 책에 수록되어 있거나 또는 다른 나라에 소개된다면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겠는가. 그리고 우리의 어떤 중요한 작품들이 서로 당시 이제 조선 사회는 국가가 이제 중국밖에 없었으니까 주로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서로 알려질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문예를 무시하는 이런 풍조는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진짜 문예 진작은 중요한 것이다라는 어떤 깨우침, 그 다음에 어떤 깨달음이 존재를 했던 것이죠. 표암요고에도 보면은 자기가 명문기상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서 아주 명나라 문장 중에 좋은 것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에 훌륭한 작가들이 작품이 들어있는 것을 깜짝 놀라면서 지금은 왜 이런 작품이 나오지 않지? 또 조맹부의 어른 중노도를 보면서 이것이 막 그냥 그 광에 내팽개쳐져 있었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지금 우리 TV에는 진품 명품이 나와서 집에 그냥 방치되어 있던 것들이 새로 우리 빛을 보기도 하듯이 조선시대는 오죽했겠습니까? 중요한 비석이 일본인들의 어떤 말을 타는 그 소위 말해서 신발 받침대로 쓰이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자각이 있어야 된다라는 이런 표암의 생각이 아주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문들을 통해서 결국은 문화, 예술, 단순 취미를 넘어서 거기에 전공하는 분야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다 라고 깨우침을 가졌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앞에 쭉 살펴본 거지만 표암은 홀로 있는 시간, 거리두기의 시간 속에 통찰력, 지혜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시대는 지금 지식은 난무합니다. 어떤 하버드 강의에서 그 심리학자의 강의였는데 심리학의 강의를 쭉 얘기를 하면서 이제 어떤 이론들을 설명을 했더니 어떤 학생이 손을 들면서 이 이론들은 여기 애플 그 핸드폰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은 왜 지금 강의를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소위 말해서 교수님이 인생의 어떤 길이라든지 또 인생의 통찰력은 이 애플, 아이폰이 설명해 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냥 지식을 차곡차곡 쌓아올리는 그냥 허무맹랑한 지식이 아니라 결국 지식이 아니어도 삶의 그런 경험, 노하우, 연륜 그리고 온갖 곳에서 얻어지는 그러한 통찰력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런 통찰력으로 사실 표암은 새로운 문화 트렌드를 만들어냈고 그것이 결국은 거장으로 나아가는데 큰 역할을 했던 것이죠. 디테일한 세계 발견을 통해서 그것을 또 그림의 세계에 구현하고 문학에 반영하고 또 다양한 회화 실험들, 글씨 실험, 서양 화법, 자화상 오늘 산수와 그림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았는데 당시 우리나라 산천을 그리되
당시 유행하는 겸재 정선식 방식이 아니라 나는 나의 방식으로 그리겠다라고 표현한 것이라든지, 또는 오늘은 문학 작품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는데 문학 작품에 있어서도 자서전을 쓴다라든지 남들이 잘 안 쓰는 유권시를 쓴다라든지, 또는 특히 그의 장기였던 이 그림 논평에서 그림 논평의 문학을 아주 고도의 미감으로 승화시킨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의미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최고의 지도자, 미의 가치, 또 인생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후원해주는 것. 결국은 그의 거리두기의 삶의 과정은 자기의 성장도 가져왔지만 결국은 타인의 성장도 가져오는 기계였죠. 그냥 이건 안 된다. 너 이런 거 왜 하니? 이게 아니라 그래 좋다. 한번 해보자. 새로운 분야이다. 큰 바람막이가 되어준 것이죠. 그래서 사대부들이 천시하는 풍속화, 그리고 사대부들이 또 가르쳐 그 스승이 되기를 꺼려하는 여왕인들, 이런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들의 지도자가 되어주고 그들을 후원해주고 인정을 해줌으로 인해서 또 무명의 예술가, 여기 보면 글씨 쓰는 손석희라는 사람을 또 등장을 하는데, 여기에는 보면 이제 그에 대해서도 계속 그 후원해주는 이런 모습들이 표암요구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후원과 자극, 그 다음에 그 끊임없는 격려, 그리고 또 논평들은 새로운 예술을 결국 자기가 잘 못하는 분야일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들의 새로운 예술 영역을 확장해가는 그러한 틀을 만들어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따뜻한 아버지이기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부인이 돌아가시고 나서 사실은 이제 어머니 없는 아들 4명, 그래서 나중에 그 나주나 씨를 새로 들려서 이제 또 아들 한 분을 얻게 되지만 이 표암은 이제 그 아들들과의 수없는 편지를 통해서 아주 섬세하게 아들들을 교육했던 지도자였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제가 요즘 표암의 편지를 계속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그의 또 편지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편지라는 것은 소통이거든요. 결국은 거리두기에서 당시 자기 마음을 표현해낼 수 있었던 것은 편지가 참 많았죠. 중요했죠. 지금은 카톡을 하거나 또는 이메일을 보내거나 전화를 하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 또 저 모두 비대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새로운 전환의 시점이지만, 우리가 비대면의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해서 내 스스로 혼자 고요하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렇다고 해서 혼자만이 아니라 요즘은 얼마나 통신 매체가 좋습니까? 마음을 나눠야 합니다. 서로 마음을 나눠서 잘 있느냐 안부도 묻고, 또 화상회의도 하고, 또 화상으로 채팅도 하고, 그래서 내가 너를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서로 홀로 있는 고요함 속에 실존도 찾고, 또 이 다양한 매체, 예전으로 치면 편지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확인했듯이 서로의 마음을 확인할 때 결국은 우리는 비대면의 어떤 시대가 결코 외로움의 시대고 고통의 시대가 아닌 새로운 시대로 나아갈 수 있고, 나를 또 우리 모두를 성장시킬 수 있는 시대라고 생각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오늘은 비대면으로 이렇게 영상으로 만났지만 여러분들이 마치 여러분 모두 얼굴이 저 화면에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두 행복하시길 바라고, 또 서로 성장하셔서 대구 시민대학에서 좋은 결실을 이루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